안녕하세요. 인천 의뢰하는 박수민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과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두 번째, 쇼그렌 증후군 환자 중 과거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이 될지, 그렇다면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들은 언제 쇼그렌 증후군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1989년 처음 확인되었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던 91년도 이전에 수혈을 받았거나 멸균되지 않은 의료기를 썼거나 정맥주사를 이용한 약물을 남용했거나 타액과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40일에서 120일로 굉장히 긴 편인데요. 급성기를 지나서 회복이 되는 경우는 25%에서 15%는 드물 편이고요. 75에서 85%는 만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에서 30년이 지나면 간 경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만성 환자 중 20에서 30%에 해당하고요. 그 뒤로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매년 1에서 5%의 환자분들이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병이지만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환경과 위생이 많이 좋아져서 발생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2023년 6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 발생이 확인된 사람은 8,308명이었으며 이는 2020년도에 11,849명, 2021년도에 1,115명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지만 3급 전염병에서는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고한 질환입니다. C형 간염 발생의 위험 요소로는 정맥 주사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HCV 보균자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혈액투성을 받은 경우,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한 경우, 1995년 이전에 수혈한 경우가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낮은 위험도를 보이는 요소는 문신을 했을 경우와 내시경을 했을 경우, 그리고 치과치료를 했을 경우와 고령의 경우였고 침치료와 피어싱은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HCV의 유병률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2014년 한국의 국민건강조사에서는 17,76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HCV에 대한 자가항체 검사를 해본 결과 0.62%의 유병률을 보고했습니다. 기타 다른 연구를 조사해보면 한국에서는 0.6에서 0.8%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과 호주에서는 1.5%, 동남아와 지중해는 2.3%, 중국에는 3.2%, 인도는 0.9%, 인도네시아는 2.2%, 파키스탄은 6.5%의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HCV의 유병률이 10에서 2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0.5에서 6.5%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요. 이러한 유병률의 차이는 HCV 감염이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 외에도 HCV가 쇼그렌 증후군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다양한데요. 2008년 기준으로 그동안 500건 이상의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으며 1306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 중 12%에서 HCV 감염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까지 보고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쥐실험을 통한 다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조직검사에 대한 근거, 바이러스에 대한 근거들이 HCV 감염이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발병 기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 즉 방관자 T세포 활성화인데요. 보통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면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T세포만 활성화되고 관련이 없는 T세포들은 활성화되지 않아야 되는 선택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종류나 환자분들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T세포들의 활성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를 방관자 T세포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방관자 T세포의 활성화는 바이러스의 항원 펩타이드에 존재하는 상관없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HCV의 감염에 의해서 시작된 면역 반응은 이 바이러스의 탐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기 반응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며 그 결과로 쇼그렌 증후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레큘러 미미크라이, 분자적 유사성인데요. 자, T세포는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을 인식해서 이를 항원 제시세포에 전달한 다음 다양한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탐식이 다 끝난 뒤에도 면역 반응이 끝나지 않고 바이러스의 분자 구조와 유사한 셀프 안티젠, 즉 내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슈퍼 안티젠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전체 T세포 중 0.001% 정도만 활성화돼서 면역 반응을 이어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바이러스들은 숙주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슈퍼 안티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이 슈퍼 안티젠은 전체 T세포의 25%에서 심한 경우는 100%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 반응은 자기 반응성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HCV는 간 이외에도 다른 장소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 주로 침범하는 장소가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와 유사합니다. 침샘과 소화기 점막, 골격근, 말초신경, 중추신경, 심장근육, 피부, 그리고 다양한 면역세포에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쇼그렌 증후군 진단 기준에서는 HCV 활성화인 사람은 진단에서 우선 배제하기로 합니다. 즉, HCV 활성화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면역 반응은 쇼그렌 증후군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기가 지난 다음에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HCV는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전신홍반 루푸스,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염증성 근육염과 같은 다른 많은 면역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 HCV 감염 환자들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언제 검사를 해야 되는가는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살펴보면요. 2016년도 유럽 쇼그렌 증후군 태스크포스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입이 건조한 상태에서 입안에 통증이 있거나 음식물이 잘 달라붙거나 잘 삼키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렵고 구강 내 감염이 증가하거나 충치, 치주질환, 틀니 사용이 불편하거나 입안에 침이 더 이상 고이지 않고 혀 표면이 붉어지고 갈라지며 입술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입천장에 홍반, 위축설이 발견될 때 진단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눈이 건조하면서 눈부심이나 눈충혈, 눈피로감, 시력 감소와 안검의 염증, 각막염, 결막염, 각막의 궤양과 혼탁, 그리고 연화곤란이 삼킴이 어려움, 신목소리, 외이도 가려움, 만성기침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유럽 SSDIA 12개 영역에서 평가하는 쇼그렌 증후군 관련 증상들인데요. 이 표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주요한 증상만 몇 가지 살펴보면은 지속적인 발열, 재발한 임파선염, 침샘이 붓거나 비대하는 경우, 아침에 조저강직이 동반되는 관절의 통증, 피부 두드러기, 만성기침, 소물근육통과 같은 근육염 증상, 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증이 있을 때 검사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HCV에 대한 증상은 쇼그렌 증후군과 유사할 수 있지만 만성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쇼그렌 증후군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쇼그렌 증 환자 중에 10에서 20%에서는 HCV 항체가 확인되는 만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HCV 감염 환자들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조기 진단과 면역 관리를 해야지 후유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HCV 진단 이후에 건조증과 관절염, 피로감 등의 쇼그렌 증후군 관련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